여기 보시면 손가락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점 보이시죠? 이 점 눌러보면 아이콘이 3개 나옵니다. 닷지, 번, 스폰지. 닷지요. 이 동그란 점을 이거 닷지라고 합니다. 닷지 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번씩 터칭할 때마다 밝아집니다. 한 번씩 이렇게 터치할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겼던 사진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사진을 밝게 만들어주는 툴을 닷지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익스포저라고 있죠. 이 값이 약하면 약하게 밝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살짝 밝게 돼요. 너무 센가? 어떤가요? 살짝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 정도. 살짝 밝아지게 됩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면 어두운 데가 있고 밝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닷지 툴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어두운 데는 이렇게 살짝 밝게 해주고 살짝 밝게 해줍니다. 닷지 툴을 여러 번 쓰면 계속 밝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익스포저 값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반대로 닷지 툴을 누르고 있으면 닷지 툴을 누르고 있으면 번 툴이 나옵니다. 번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태우다란 뜻이죠. 거꾸로 어둡게 바꿔주는 걸 번 툴이라고 합니다. 어둡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 번 툴을 이용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다크서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이제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오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 스펀지 툴이 나옵니다. 스펀지 툴은 탈색이에요. 탈색. 색을 쭉 빨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입술이 이렇게 빨갛게 돼 있잖아요. 스펀지 툴을 몇 번 이렇게 터치해주면 색을 전부 다 빨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색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 스폰지 툴, 닷지 툴, 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블루어, 샤픈, 스머지 이렇게 3가지 툴이 숨어 있습니다. 블루어, 샤픈, 스머지. 블루어 툴은 경계와, 그러니까 색상의 경계와 경계를 뭉그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루어 툴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포커스 아웃 효과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왼쪽 눈만 잘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포커스 아웃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 눈이 포커스 아웃 돼 버리죠. 보통 포커스 아웃 시킬 때 블루어 툴을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에 비해서 여기 샤프는 좀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샤프는 경계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툴이 샤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계를 또렷하게 해준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 오른편의 이 눈동자를 보면 샤픈을 쓰면 이렇게 약간 또렷해져요. 원래 이렇게 약간 흐릿한데 조금 또렷해지죠? 여기까지가 전부 다입니다. 이 이상 못 써요. 샤픈은 2번 이상은 못 씁니다. 왜 그러냐면 샤픈 툴을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샤픈 툴을 계속 쓸 텐데 경계를 계속 또렷하게 만들다 보니까 색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원색 정보가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샤픈을 많이 못 써요. 블루어는 여러 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샤프는 한 번, 2번 리터칭한,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한 번, 2번 이러면 끝나요. 그 이상 못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스머지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스머지라는 툴이 나오고, 스머지에 여기 보시면 스트렝스가 나옵니다. 이 스트렝스 값에 영향을 받아요. 자,
스머지 툴은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도화지에다가 크레파스를 바르고 손으로 힘껏 문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네, 크레파스가 번지죠. 바로 그게 스머지 툴입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붙잡고 그냥 드래그하는 겁니다. 그러면 번지는 거 보이시나요? 번짐 효과를 주는 걸 스머지 툴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스머지의 스트렝스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스머지 값을 제가 크게 했고요. 하드니스 했고요. 붙잡고서 이렇게 옛날에 뽀샵 한다 그랬잖아요. 네, 옛날에 뽀샵 이렇게 해서 얼굴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변형을 이렇게 줬어요. 스머지 툴 이용한 겁니다.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뭐 턱을 조금 깎고 싶어요. 그러면 스머지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턱이 이렇게 깎인 거 보이시나요? 이럴 때 이제 스머지 툴을 썼어요.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가지고 굳이 쓰진 않는데 어쨌든 스머지는 이런 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요 그라디언트 툴입니다. 그라디언트하고 페인트 버켓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는 여기 이 위에 있는 색상으로 색칠하는 걸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끄고 자,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그러면 전면색에서 배경색으로 또는 아래서 위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드래그 하시면 자,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있죠. 이거 오토캐드 해치에서 나왔어요. 그라디언트라고. 바로 그 그라데이션의 원래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라데이션을 보면 이 위에 여기 보시면 아이콘들이 쭉 있죠. 자, 원형 그라데이션. 네, 원형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띠로 만든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려서 띠로 만든. 그 다음에 원톤 그라데이션. 짧게 그려보면 알아요. 짧게 그려보면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긴 그라데이션.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기 그라데이션을 살펴보면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형태의 그라데이션들이 나옵니다. 맨 첫 번째 게 무슨 뜻이냐면 전면색에서 배경색으로 란 뜻입니다. 이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빨간색을 놨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이렇게 바꿔놔 봤어요. 그 다음에 마큐트를 제가 이렇게 타원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어떤 거냐면 원형 그라데이션이요. 전면색은 흰색, 배경색은 빨강색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시죠. 그라데이션으로 적당히 조절해주면 이렇게 풍선같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빛을 받으니까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일어나죠. 점점 색이 어두워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라데이션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제가 전면색을 다시 빨강색으로 놨고요. 자, 눌러보시면 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면색에서 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 이게 이해가 안 되겠구나. 이런 식이 되겠네요. 전면색에서 투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전면색이 그대로 들어가죠. 위로 올라갈수록 투명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면색에서 투명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히 필요한 건 없어요. 필요한 건 없는데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누굴 누르냐면 얘를 누르시면 돼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에디트가 나옵니다. 여기 전면색 배경색 클릭하시고 다시 볼까요? 전면색 배경색 여기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 요 네모난 사각형이요. 요 네모난 사각형에 여기 색상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에디트가 나옵니다. 한번 띄워 보시죠. 내용을 보시면 요 중간에 클릭하면 이렇게 조절점들의 위치를 클릭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요거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면 삭제가 돼요. 이렇게. 이 위에는 뭐냐면 오파시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에는 오파시티예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클릭해주면 아래쪽에 조절자들이 들어가죠. 아래쪽에는 색상입니다. 자,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한번 해보시죠. 먼저 아래부터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아래다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색상들이 바뀝니다. 위치를 드래그하면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 보시면 색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위치 조절해 주고 클릭해서 색상 마음대로 조절. 자, 위치 조절하고 그 다음에 색상 조절, 위치 선택하고 색상. 자, 색상이 쭉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오케이. 파일, 뉴. 자, 그라데이션을 그려보죠. 그럼 어떤가요? 이 색상과 상관없이 내가 만든 색상으로 그라데이션 효과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위쪽에다 제가 이렇게 클릭해 봤습니다. 오파시티 값을 조절하는 거예요. 오파시티가 뭐냐면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트랜스페어런시가 투명이란 뜻이고 오파시티가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100% 불투명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40% 불투명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60%가 투명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투명했다가 투명했다, 불투명했다가. 자, 그러면 색상 변화가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여기 중간에 흐려지겠죠. 여기가 흐려지는 게 아니고 투명해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중간에 여기가 이렇게 투명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이분 그림 있죠? 여기다가 레이어를 하나 새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제가 레이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 보시죠. 그라디언트를 줄 건데요. 이렇게 줄 겁니다. 자, 이 끝에 요 끝에다가 오파시티를 0으로 줄 겁니다. 점점 투명해지겠죠, 그죠? 근데 요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50% 되는 위치란 뜻이에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투명도와 불투명도의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오른쪽으로 밀어 주세요.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요만큼만 짧게 줘봤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짧게 줘보시죠. 한 이 정도가 좋을까요? 네, 한 이 정도. 오케이.
그 다음 스머지 툴을 쓸 겁니다. 스머지 툴을 적당한 크기로 키워 주시고요. 스트렝스를 한 50 정도? 너무 센가 모르겠는데 밀어봅니다. 아유, 스트렝스 너무 세다. 한 20% 정도? 그래도 세네. 그 다음에 스트렝스를 한 20% 주는데 여기 심플 올 레이어 있죠. 뭐냐면 모든 레이어에 적용하기란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적용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지금 내가 선택한 레이어는 그라데이션 레이어죠. 요 심플 레이어를 끕니다. 그러면 안 일어나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는 이제 스머지가 그라데이션에서만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지금 제가 이렇게 크게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머지 스트렝스를 좀 강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불난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크기도 바꿔서 그 다음에 스트렝스를 또 다시 바꿔서 자,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서 합성한다는 건 레이어와 레이어 간의 합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는 브러쉬 툴이라든지 뭐 다른 데도 다 존재를 해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오파시티라고 하는 값 보이시나요? 네, 이 값이 이제 불투명이라 그랬는데 이 값을 줄여버리면 이렇게 얘가 투명해집니다. 이렇게 투명해져서 합성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오파시티는 그런 기능입니다. 레이어를 투명하게 해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 왼편에 보시면 노멀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블렌드 모드라고 합니다. 블렌드라고 해요. 블렌드가 아래에 있는 레이어와 위에 있는 레이어를 그러니까 섞어서 어떤 걸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걸 블렌드라고 합니다. 그 블렌드라는 단어 자체가 두 가지를 섞다가 블렌드죠. 믹스의 개념이 블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디졸브는 흩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졸브 값을 주면 아무런 효과가 안 나오는데 여기 오파시티 값을 줘버리면 이렇게 흩뿌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거 똑같이 사용할 건데, 자, 브러쉬 툴 있죠. 브러쉬 툴에도 여기 디졸브 보이시나요? 여기도 이렇게 뿌리면 크레파스가 뿌려진 것처럼 오파시티 낮춰서 하면 이렇게 크레파스가 뿌려진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레파스가 칠해진 것처럼 이렇게 더 칠해진 것처럼 칠해지죠. 그게 디졸브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디졸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다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큰이 있고 라이튼이 있고 오버레이가 있고 디퍼런스가 있고 휴가 있는데 이렇게 딱 짝짝 줄가 있죠. 다큰부터 해서 다큰, 멀티플, 칼라번, 라이트번, 다큰 칼라까지가 똑같은 기능이란 뜻입니다. 어둡게 란 뜻이에요. 그럼 라이트는요? 그렇죠, 밝게. 두 장의 이미지를 살펴서 어두운 걸 표현해 준다는 뜻이에요. 다큰이란 얘기는 더 어두운 걸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다큰을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두 장의 이미지를 비교해서 더 어두운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다큰이에요. 그럼 라이트는요?
더 밝은 거를 보여주는 걸 라이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건 뭘까요? 뭐 멀티플, 칼라번, 라이트번, 다커 칼라, 그 다음 스크린, 뭐 칼라다치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거예요. 멀티플은 곱하기입니다. 기본 색상하고 혼합 색상을 더 곱해서 더 어둡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멀티플을 눌러버리면 더 어둡게 나옵니다. 멀티플, 다큰. 조금 더 어둡고 밝고 차이점 느껴지시는 거 보이시나요? 그 정도의 차이. 그 다음에 뭐 색상번은 대비 효과입니다. 컬러번은 대비 효과고, 그 다음 라이너번은 명도 값을 조절해서 어둡게 하는 겁니다. 컬러번 대비 효과. 컬러번은 대비 효과입니다. 밝고 어두움의 색상을 대비를 시켜서 어둡고 밝게를 조절하는 거고, 라이너번은 명도 값을 이용해서 더 밝고 어둡게를 조절하는 걸 말합니다. 어렵나요?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냥 어둡게 되는구나. 다커잖아요. 어두운 걸 표현하는구나. 라이너는 밝게 만들어 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더 밝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다크는 어두운 것을 표현해 주는구나. 라이너는 더 밝은 걸 표현해 주는구나. 그럼 오버레이는요? 맞아요. 겹치는 거예요. 맞아요. 겹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냥 꼭 이렇게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눌러서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조금 더 어두운 걸 보고 싶어. 그럼 다큰을 먼저 놔요. 그 다음에 다큰 내에서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렇게 값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게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라이트입니다. 난 좀 더 밝은 걸 원해. 그럼 이렇게 밝은 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 오파시티 조절해 보시고, 스크린 쓸 건지 아니면 어떤 거 쓸 건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오버레이는 이제 밝고 어둡기가 같이 중복해서 나온다면, 디퍼런스가 있어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 반대 색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반대 색상으로 나오는 걸 디퍼런스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전면색은 검정색, 배경색은 흰색, 그 다음 원형 그라데이션, 그 다음 다큰, 그 다음에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경계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가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서로 이렇게 겹치더라도 더 진한 것들이 우선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세포가 됐든지 개구리알이 됐든지 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그라데이션은 여러 번 하신 거예요? 계속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색상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단축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컨트롤 백스페이스하고 알트 백스페이스요. 컨트롤 백스페이스, 알트 백스페이스. 무슨 얘기냐면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전면색이 칠해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배경색이 칠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전면색 칠하기, 배경색 칠하기입니다. 알트 키를 눌렀다 떼는 게 아니고 누르고 백스페이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백스페이스. 그러면 전면색을 칠할 거면 알트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전면색이 다 칠해지는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레이어의 블렌드 모드를 적용해 보세요. 자, 어디 갔나? 여기 있다.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반대색이요. 반대색. 이게 디퍼런스입니다. 반대색이 반대색. 이렇게요. 그러니까 필름 보신 적 있나요? 카메라 필름이요. 카메라 필름처럼 색상을 반전시키는 걸 디퍼런스라고 합니다. 이거 디퍼런스라고요. 필름처럼 만드는 효과를 디퍼런스라고 해요. 한번 해보시죠. 내가 색칠하는 색의 반대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녹색을 칠하면, 아이고 이거 다큰이구나. 자,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칠하면 반대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색의 반대색이 또 이렇게 칠해지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밝은 색은 어둡게 나오겠죠. 그럼 어두운 색은요? 밝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색상이 차이가 안 나요. 자, 밝은 색을 이용해서 제가 색칠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의 반대가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서로 색이 겹칠 때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런 식으로 들락달락 하겠죠. 자, 노란색을 칠해 볼까요? 노란색은 초록색이 반대죠. 색상이 막 화려하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 오리엔탈 패턴이라 그러나 그런 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레이어 설정 어떻게 해야 디퍼런스가 보일까요? 레이어 설정 아니고요.